그래서 그 1870년에 부인 시효적으로 말되는 이 맞습니다. 젊은 여자죠. 예, 말이 많이 나왔던 거죠. 많이 됐죠. 맞죠. 우리나라도 이거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신라의 금관왕을 평양 기생한테 씌워주는 거. 어쩜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죠? 사람들이 습성이 비슷하셔서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 보면 옆에 게 막 선생님도 그렇죠. 전 이거 보면서 평양 기생이 신라 금관 그것은 그게 생각나네요. 거의 똑같은 상황. 처음엔 하는데 이게 뒤에도 뒷말이 참 많이 나온 게 트로이 유적지를 몇 군데만 실패를 하고 비교적 운이 좋아서 굉장히 빨리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발견을 했었을 때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트로이 유적지는 한 자리에서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트로이의 원래 유적지가 있고 이 성 쌓는 것도 뭐 헤라클레스가 있고 이거 뭐 되게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무너졌던 게 사실 헤라클레스가 세워져서 그렇다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이 지도 안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트로이의 원래 세대의 그 성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에 있었던 성벽들을 보고 학자들을 불러다가 이거 트로이 거 맞는 거 같냐고 물어보니 이거는 좀 일찍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후의 것 같다 그러면은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것도 세월이 오래된 유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부셨어요? 슐레이만이 직접 부셨죠. 근데 터키에서 가만 나오기도요? 터키에서 그걸 뭔지도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 터키가 무능한 거네. 이런 슐레이만.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터키가 무능한 거네. 그래서 이거를 다 부셔가지고 거기까지 도착을 해서 하다가 뭔가 유적지가 나올 것 같을 때 스톱을 시키고 지금까지 일했던 인부를 전부 다 해고를 시켜버린 다음에 자기랑 자기 부인만 남아서 최고로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거기서 파가지고 그거를 장신구를 이제 걸어놓게 하고 지금도 이제 말이 좀 많아요. 이때 밀반입을 해서 독일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러시아에다가도 갖다 줘서 자기 장사하는데 뭔가 왜 장사하는 이 그 선물로 주고 했었다 했는데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불풀려 있지만 그 당시에 슐리만이 발견해냈던 유적 그리고 유물들이 굉장히 잘 못 다뤄졌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훔쳐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훼손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유적이라는 게 그 나라 상관없이 first come, first get 그냥 뭐 보는 놈 임자. 이게 몇십 년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제국주의 침략 그리고 식민지에서 자기들이 함부로 그곳의 유적지들을 파헤쳐가지고 다 들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하나 또 질문 생겼어요. 그 고고학에서는 보통 그 장소를 피라미드나 이거는 장소가 뭔지 알고 파면서 당연히 그 정확한 위치를 알고 파잖아요. 그렇죠? 파서 그걸 알아내고 공부하는 그게 고고학이고 이 사람은 긴가민가한 장소를 찾아내는 거하고 분명히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은 이 사람이 더 공을 세워줘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적 턴지도 모르는데 유적 터라는 걸 찾아서 발견한 공이 있고 뻔히 알면서 들어가서 찾아낸 거. 저는 그 뻔히 알면서 들어가서 당하는 거는 그건 정말 바보들 같아 뺏기는 게. 얘는 그래도 모르는 데 가서 찾았잖아요. 근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예전에 유적지들을 발굴하고 뭐 투탕카몬도 나중에 찾아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발굴해서 정돈하고 보존 처리하고 그게 전시가 될 때까지 그거를 관리해서 그 모든 요 시스템을 이런 프로세스를 영국이나 프랑스만 지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그거에 대한 재주가 자기들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유적지가 나오게 되면 조건을 내세우는데 프랑스가 담당을 하거나 영국이 담당을 하거나 그 나라한테 주고 반은 니네들 갖고 가고 반은 우리를 줘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의 부족한 기술을 그걸 갖다 띄워줘가면서 이제 가지고 뭔가 그러면 테이트에 있는 거 반반 나눈 거는 영국 거 맞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루브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방적으로 전부 다 훔쳐간 것도 있지만 반반 나눈 것도 반반 나눈 거에 사법적으로 자기들이 사왔거나 반반 그 계획에 의해서 들고 가는 게 서류가 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는 못해요. 이거를.
우리 거는 소리 없죠. 우리 거 가져인 거는. 알았어요. 그때 훔쳐간 거. 우리 거는 소리 없으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슐리만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트로이를 찾았잖아요.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발견이었었고 사람들이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이때까지 일리아드를 읽을 때 트로이가 그냥 가상의 뭐 올림포스 산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트로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슐리만이 추정을 하건데 그러면은 그리스 연합군도 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가멤논이 있었던 또 스파르타 미케네 쪽을 다 뒤지게 되죠. 그거는 자기네 그리스 원래 그 자기들이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걔네들 잘 하는 건데 뭐. 아 그리스 사람들도 그때는 술레이만이 그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걔네들. 아니요 그리스 사람들도 그때는 발굴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걔들 땅 뭐야? 파고 들어가는 거는 모르는 거고 당시에 그리스가 이제 제대로 주권이 안 돼 있을 때잖아요. 그 이 슐레이만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유적터를 찾는 거였어요. 예, 유적터를 찾아서 발굴해낼. 하긴 로마 유학 가서 배운 거 보면은 뭘 빼오려고 배웠네. 네. 안 그러면 그냥 그 역사에 있는 터만 찾으려고 가지고 로마에 가서 공부는 안 했어요. 아니요, 이게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도둑 심보가 딱 있었네. 네. 근데 그냥 순진한 마음에 네. 그것만 증명하려고 했으면 로마에 가서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여튼 많이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그때 미케네 지역을 찾게 되고요. 네. 그때 유명한 그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아가멤논의 이 도시 수도에서 이거를 찾아내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슐리만 발굴단이 이 사자의 문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미케네 문명이라는 게 여기에 있었다. 이게 뭐 얘기하자면 도리아인들이 난마하기 전에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발전을 이뤘던 이 두 번째 세대라고 해당이 되는데 이 미케네 문명 아가멤논이 미케네 왕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네. 아가멤논하고 그 밑에 있었던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하고 형제간이었었고 뭐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이때 그 사자가 두 마리 조각이 돼 있는 큰 문에 군대가 떠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증명을 해낸 거니까 나름 자기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겠죠. 이게 기원전 대충 한 1500년 정도 되는 시대의 사건이고 호메로스가 이 글을 썼던 것은 이 일리아드를 썼던 것은 기원전 800년 정도라고 하니까 700년이나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거의 완벽하게 다 발굴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발굴된 것 중에서 미케네 사람들이 역사에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탐욕스럽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었는데 그 바람에 옆 나라에서 특히 금과 보석류들을 많이 가지고 갔었다 했는데 그때 미케네 유적지에서 슐리만이 황금 유적을 굉장히 많이 찾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자기가 마음대로 아가멤논의 가면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아니 이게 미케네네 유명한 사람이 아가멤논이 1번이긴 한가 보다. 그렇긴 하겠죠. 저도 지금 미케네 하면 아가멤논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아가멤논의 가면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지금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우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우스. 이거는 저는 그냥 딱 보니까 제우스 같아. 이건 슐리만이 그냥 홍보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찾았던 것들이 다행히 아테네 국립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어요. 미케네 하면 금이 많이 떠올라요. 뭔지 모르게 예. 금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현재 미케네 유적지다. 그리고 나서 트로이도 성을 찾았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발생이 됐던 전쟁이다 하는 것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질문 또 있어요. 네. 미노아는 역사가 아니고 선사죠. 이게 미노아 사람들도 역사로 따져야 되는데요. 그 미케네는 확실히 역사. 역사고 미노아도 문명 그게 아사 에반스라는 학자가 근데 미노아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미노아가 크레타가 미노아니까. 크레타인데 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 유적지들이 조금 있잖아요. 미노아도. 이거 근데 이거 역사 여기에서 문자들이 나와요. 미노아 문자. 그래서 크레타의 근데 왜 미노아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는 미노아 시대하고 여기 미케네 시대가 멸망하고 나서 암흑시대예요. 암흑 이정님은 또 암흑 아니고 맞아. 운명이 있다가 암흑이 되고. 네, 그러니까 고전 시대가 있고 중세가 나왔다가 다시 르네상스처럼 고전의 위대한 그리스인들의 시대가 미노아에서 시작을 해서 미케네로 갔다가 도리아인의 남하 뭐 아니면 흉년 안 그러면 화산 폭발 뭐 이런 걸로 멸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시대가 올 때까지 암흑시대였다 이런 저도 얘기죠. 책을 너무 잡탕으로 읽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잡탕 지식을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크레타 문명 지역을 미노아 문명, 크노소스 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트로이하고 미케네가 이제 거기에 미케네, 아테네, 테베, 코린트 이러는 도시 국가들이 트로이에 대항을 해서 에게해 패권을 누가 잡느냐를 가지고 했던 전쟁을 트로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여자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나라가 그 주도권을 잡게 되느냐, 그리스의 도시국가 연합국이냐 아니면은 트로이라는 강력한 이 그리스와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문화의 중심지, 요게 교류하는 딱 그 중간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도 크고 인구도 크고 있었던 그 나라냐, 요 차이 때문에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잠시 10초만 사담을 드리면 저는 이 그리스 이쪽 공부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사회 시간에 이게 처음 나오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또 세계사 시간에 이게 처음 나오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면 그 시절이 생각나서 갑자기 즐거워지시네. 갑자기 막 그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학생들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젊은 학생들 두고두고 이게 저희 오늘 영상이 젊은 학생들이 이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어렵게 이거 다 옛날에 공부했는데 젊은 학생들 정말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제 사단 끝. 자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썼던 일리아드가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의 기원, 이 트로이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결혼 잔치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펠레우스였어요?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을 서양 유럽에서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되게 재밌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들어가는데, 그리스 신화는 지난 시간 저희들이 했던 것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였지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일리아드 이거 언제 끝내죠? 이거 좀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혼식부터 하면 그래서 이 결혼식이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과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사과? 그리고 페리스의 심판? 맞습니다. 산미신?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능가하거나 또 죽이거나 그래가지고 권력을 뺏어가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리스 신화 안에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계하는 일도 많았었는데 여기에 딱 그 테티스가 들어가죠. 테티스는 거인족 중에 하나의 딸로 태어나서 이 올림푸스 12신하고는 학렬이 좀 다른 신이었었는데 워낙에 아름답고 그리고 뭔가 생기 있고 총명한 사람이어서 신들이 전부 다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섰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예언을 하죠. 어떤 신이건 테티스와 결혼하면 낳는 자식이 그 신을 능가하게 된다. 겁나는 또. 능력치가 훨씬 뛰어나게 된다. 아버지보다. 제일 저주가 그러네요. 그쵸. 얘네들 제일 저주가 네 아들이 널 잡아 어떻게 한다. 그게 제일 큰 저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되게 무서워했었던 게 신화 안에도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일단 결혼하겠다고 운을 띄워놓고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넘겨버릴 수는 없어서 자기들이 고육주책으로 생각을 해낸 게 테티스한테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죠. 인간 남자 중에 펠레우스라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친구고 뭐 이아손하고 같이 모험도 갔다 왔었고 뭐 이러는 사람이긴 한데 둘이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테티스는 이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크게 해줘, 제우스가. 그래서 제우스가 그걸 위로하려고 결혼식을 크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빠져. 그게 이제 불화의 여신. 생기기만 하면 항상 문제 일으키는. 그래서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빼고 전체를 흥겹게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두도 참가한 잔치가 있으니까. 신인데. 그래서 에리스가 등장을 해서 이것들 봐라 그러고는 자기가, 요거는 요르단스라는 사람의 그림이고요.
루벤스 제자. 네, 루벤스 느낌이 확 나네요. 네, 이 유르단스는 루벤스의 우아함보다는 루벤스의 생기하고 그 유머러스한 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 계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생기는 좀 덜하다. 네, 덜. 그리고 손놀림이 네. 루벤스만큼 빠르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정지된 느낌. 네. 그래서 여기 에리스가 와서 니들 한번 실컷 당해봐라 그러고서는 황금 사과를 거기다 던져 놓으면서 네. 제일 이쁜 애가 가죠. 지금 갖다 놔도 싸운다. 지금 갖다 놔도 싸워. 그래서 여신들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3명의 여신이 아테나, 헤라, 아프로디테다. 그래서 세 아름다움을 겨루게 되는 여신이 이 서로 싸우니까 신들이 중재를 하거나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누구를 뽑아줘도 한 명한테는 칭찬을 듣겠지만 나머지 2명하고 원수가 될 판이니까 제우스도 그렇고 모두 다 겁을 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항상 꾀를 많이 내는 헤르메스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죠. 저 밑에 번영하는 왕국 트로이의 왕자 중에서 신탁을 받아서 집안에서 쫓겨났던 어렸을 때 그 신탁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운명을 타고날 수 있다. 그렇죠. 누나가 카산드라가 네, 카산드라의 저주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아기 때 버려진 왕자가 있는데 헤르메스가 위에서 보니 걔는 예술적인 재능도 있고 눈이 굉장히 순수하고 이게 밝혀내는데도 뛰어나니까 쟤한테 하면은 우리 눈치도 안 보고 제대로 공정하게 뽑을 수 있어서 여신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뽑지 않아서 원하는 살 일도 없으니까 그게 좀 좋겠다고 삽시간에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까지 목동으로 자기가 왕자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그렇죠. 파리스라는 애한테 가서 3명의 제일 중요한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화 중에 여신이 이 미인 컨테스트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서구문신을 알 수 있는. 아니 왜 이렇게 옷을 다 입혀놨느냐? 나중에 그 사건 일어나서 이거 하고 나서 그게 누구였죠?